어, 표 3으로 갈게요. 교재 108페이지 표 3. 표 3에서 오늘부터 시험 일시 데이터 확인하시고 자료 확인하시고 남은 일수, 잔여 일수를 표시하시어 today days 함수 사용. 잔여 일수란 게 그냥 읽는 그대로 따지면 두 날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도 되겠네요. 수식 형태 반복적 나타나는 자동적인 한번 사용하셔야 되고. 그럼 두 날짜 간에 두 날짜가 없는데요. 기준이 되는 날짜는 뭡니까? 오늘이라 했잖아, 오늘. 오늘 해서 시험 일시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죠. 시험 일시가 저 먼 뒷날이니까 시험 일시에서 빼기 오늘 날짜 인수 없이 사용한다. 오늘 날짜 상대 참조. 죄송합니다. 오늘 날짜 상대 참조가 아니라 시험 일시 상대 참조 B13 엔터. 그리고 그러면 요런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잠깐만 여기도 마찬가지 일수잖아요. 숫자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런데 표시 형식이 적용이 되어 있나 봅니다. 특정 서식 없습니다. 숫자 데이터로 표시 형식을 변경하시고. 자, 그러면 방금 하신 게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 나타낸다. 여기에 관련한 함수가 뭐죠? 그게 days라는 함수였습니다. days는 이퀄 days 바로 열고 end date 시험 일시 종료 날짜 콤마 스타트 데이트 데이.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깨끗한 파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해보시고요. 그때 함수명이 기억이 안 난다. 복습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함수명 확인하시고 복습하세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주차 요금 다음 시간 하죠. 머리 복. 그다음에 요일도 다음 시간에. 오늘 좀 급한 게 있었어요. 자, 텍스트라는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시트명 텍스트, 시트 이동 단수 통해서 텍스트. 자, 시트 옮겼으면 교재는 113페이지.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읽을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자, 표 1에서 선수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그냥 함수가 익숙하면 이런 내용 읽어가면서 어떤 함수가 떠올랐으면 좋겠거든요. 이 말 속에는 첫 문자, 대문자라는 이야기는 나머지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는 다 소문자라는 이야기죠. 프로프라는 함수 같은 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 이건 전체를 다 대문자로 바꾼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건 어퍼 정도 되겠죠. 선수명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데이터 확인하셨나요? 팀명, 선수명. 그다음에 표시에 선수명이 김치, 팀명이 라이온스면 김지 가로 열고 라이온스 가로 닫고로 표시하고 어퍼, 프로프 함수와 엠퍼서스. 그러니까 문제를 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함수와 함수에 문제 주어진 함수명과 딱 동일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 취지에 딱 맞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수식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고
그러면 내가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하셔야 되고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꼴 제일 먼저 선수명을 가져야 되겠네요. 자, 각 개인의 선수명이니까 상대 참조에서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해라. 무슨 함수? 프로퍼. 함수명이 기억이 안 난다. 수업 중에 복습하셔야 됩니다. 가로 닫고. 자, 가로 열고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연결. 그리고 문자 데이터니까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럼 엔터. 잘 상상이 안 되시면. 자, 가로 안에 팀명이 와야 되죠. M% 연산자 앞에서 계속 하고 없잖아요. 그럼 그 팀명이 연결되어 있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 그러면 팀명 참조. 그럼 가져오면 소문자인데 이걸 다 대문자로 바꿔서 표시하라. 그러면 C3에 대해서 업. 연결. 가로 닫고 나는 문자가 연결돼야 된다.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치기.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4번부터 볼게요. 4번.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사에서 학과 데이터 확인하시오. 앞 세 문자와 그러면 레프트 함수가 떠올라야 되겠네요. 입학 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연도를 뽑아야 되겠네요. 이 함수가 떠올라야 되겠네요. 입학 코드에 표시하시오. 학과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 소문자로 바꾼다는 개념은 로우라는 함수입니다. 로우. 표시에 학과가 헬스케어 입학 일자가 2015년 3월 2일이면 HA2015라고 표시하고 레프트 로우 이 함수와 M% 연산자 사용. 데이터 연결이죠. 자, 그러면 자, 학과를 뽑아서 앞 세 글자를 뽑아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참조 콤마 3개를 뽑았어. 학과의 첫 문제 내용이 학과의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해. 그러면 요걸 엔터 치면 여기에 이렇게 대문자 형태로 지금 지워져 있는 꼴들이잖아요. 이걸 소문자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정신 나갔군요. 또 여러분들 것만 풀고 계시죠? 또 저 안 챙겨주시죠? 네? 로어 왜 아무도 브레이크 안 겁니까? 로어. 자, 그 다음 제발 여러분 혼자서 푸시는데 맞길 바랄 뿐입니다. 안 틀리고 제발 같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수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입학 일자 참조가 안 되네요. 임의의 셀을 클릭을 해서 아니면 직접 입력 H14, H16 직접 입력 해서 상대 참조 연도를 뽑겠다. H16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이렇게. 그 다음 이 문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되셨나요? 지금 우리 교재의 풀이 방법이 이 방법인가요? 여기.
여기 밑에 거 있군요. 자, 우리 교재에는 우리 교재는 이렇게 나왔군요. 자, 앞에 봅니다. 이거 지금 방금 한 거 우리 교재의 방법은 아니고요. 뭐,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재의 방법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합각코드는 어디 오른쪽 빈셀에 상대 참조 3개를 뽑아서 연결, 이어, 연도를 표시하겠다. 이것도 같이 보세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자, 이번에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다르죠? 생각의 방법이. 근데 여기에 이 전체 자료에다가 소문자로 바꾸세요라고 지시해야 된다고요.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전체 자료에다가. 왜 그러냐면 어퍼나 로어, 프로퍼 같은 함수는 영문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이런 숫자 형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글이나 숫자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된다는 얘기. 둘 다 맞는 정답입니다. 둘 다. 둘 다 맞는 겁니다. 굵게 표시된 이건 우리 교재에서 처리했던 방법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갑시다. 5번 갈게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함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눈치코치껏 함수명 모르시면 앞으로 돌아가시든지. 자, 다 하신 것 같군요. 자, 수식의 형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적이 한 번 사용해야 될 구조입니다. 상대적 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있고 제일 먼저
인식표로 값을 가져야 되겠네요. 상대 참조.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시라는 기호가 있어야 된다.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서 연결.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연결. 생산일자의 월 값이다. 생산일자 값을 가져와서 여기에 대해서 월을 표시하겠다. month. 그리고 상대 참조. 가로 닫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연결, 대시라는 문자가 있어야 된다.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시 옆에 코드 값이 있어야 된다. 자, 문제 내용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아마 일단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다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요 데이터를 다 대문자로 처리하라 그러면 영문자에만 영향을 미친다. 뭐 기호나 한글이나 숫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큰 무리 없이 하셨을 것 같고. 이 문제도 똑같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처리하자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A27셀 인식표 값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C 잘못됐나요? 반대로 했군요. 다시 할게요. 좀 빠르게. 자, 순서 잘못했습니다. 셀 주소 참조를. 자, A27 연결. 다시 할게요. 예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또 빠르게 하다가 또 틀릴 것 같은데요. 자, 월 표시. 생산 일자에. 상대 참조. 데이터 연결, 대시, 연결. 그다음에 인식표. 참조가 안 되니까 이메일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아니면 C 직접 입력. 이 자료 전체에 대해서 대문자로 바꾸라. 대부분 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코드값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가져와서 이걸 대문자로 미리 바꿔놔도 상관은 없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연결.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문제 취지에 다 맞습니다. 이것도. 뭐 이런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춰 쓰시는 거니까.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신다면 어느 게 좋냐? 물어본다면 지금 그런 건 따지지 마세요. 사실은 지금 하는 방식보다는 앞에 있던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사실은. 좀 깊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뭐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래서 컴퓨터 성능은 뭐 좋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자, 요 가전 C27을 엎어. 자, 요렇게 저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오른쪽 표 6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같이. 자, 설명 하나 좀 해드리고요. 인지를 좀 하시고 마무리하세요. 자, 6번에 표 6에서 도수 코드 데이터 확인하세요. 앞뒤 공백을 제거한 후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변환된 문자에 대해 대시 KR을 추가하여 변환 도수 코드를 표시하시오. mng-02면 mng 대문자 mng 대시 002 대시 KR로 나타내고 트림 공백 제거란 함수. 다시 한번 말씀드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복습하시고요. 자, 어퍼 함수 사용합니다. 함수와 m% 연산자산. 자, 앞에 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공백 제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혹시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 아세요?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주는 함수.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표기해 줬거든요. 그냥 기본 엑셀 배웠으면 알아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len 기억나세요? len.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녀석의 길이가 아이고, 이것만 확인하세요. 이것만. 9잖아요, 9. 그러면 자, 보세요. 데이터 앞 하나, 공백 보이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트림이라는 함수를 쓰면 참고 보세요. 보고 이거 보면 자 그러면 그 앞뒤 공백자 이 함수의 특징은 앞뒤 공백 제거 가운데 있는 공백은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제거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지금 현재 가운데 공백은 없으니까 앞뒤 공백 제거겠죠.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응? 길이를 물어보면 7이 되겠죠. 7. 그거 확인하시라고. 자, 나머지. 자, 문제에서 내용 작업하시고 나면 수식일 때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렌 함수도 한번 더 전달해드리고 위해서 해드린 겁니다. 자, 이걸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트림, 공백 제거한 후.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대시 KR을 연결시켜라. 오케이. 연결. 문자 데이터, 대시 KR. 연결.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것도 잠깐만요. 어, 대시케어를 붙이기 전에, 붙이고 대문자로 바꿔도 되고요. 붙이기 전에 이 내용을, 오늘 이건지. 자, 업, 업,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대문자를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뭐 문제의 내용 순서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연결, 대시케어. 여기까지는 그냥 앞에 그 전체적인 함수에 대한 뭐 복습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 이제 시험 준비를 합시다. 이제부터. 자, 논리 1시 들어갑니다.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 설명을 이제 잘 들으시고, 물론 뭐 여기는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 오늘 기본만 좀 설명을 좀 기본이 아니고요. 기본. 뭐 어찌됐든 어렵습니다. 논리 후 1시트이고 교재는 117페이지 펼쳐놓으시고 면 진행하죠. 어, 2번부터 하겠습니다. 2번부터 하겠습니다. 표 2에서 1차 데이터 확인하시고 2차 데이터 확인하시고 3차 점수 데이터 확인하시고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결과 영역, if와 오함수 사용.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 조건이 몇 개 보이시죠? 조건 찾는 연습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if 함수, o 함수는 아시죠? 자, 조건 보이세요? 1차. 1차가 80 이상이다라는 조건 한 개. 2차가 문장 3개를 3개면 3개 80 이상이라는 조건. 80 이상이다라는 것 문장. 3차가 80 이상이라는 조건 3개. 네? 그걸 한 문장으로 처리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놨다고요? 뭐 교재에 있는 것처럼. 네? 자, 그러면 자, 2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 번, 한 서너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기본함수 설명드릴 때. 2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더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 엔더 조건입니까? 오화 조건입니까? 응?
도저히 안 보이세요? 응? 하나라도라는 표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그렇죠. 이건, 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표현들은 절대적인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하나라도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표현 때문에 이건 오화 조건입니다. 전체가. 오화 조건입니다. 됐어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 오화 조건을, 자, 오화 조건은 무슨 함수 처리한다고요? 오화 함수를 처리합니다. 오화 조건은 오화 함수를 처리합니다. 시험에 이제 나오는 수준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이제 한 개짜리 함수도 나올 수 있지만, 자, 오화 함수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 내용 파악하시면 이 오화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합격이나 문자 표시.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문자 표시. 이 상황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예. 이 조건을 만족한다, 만족한다. true일 때 값 표시, false일 때 값 표시돼서 if 함수 써야 되겠네요. 좀 어렵습니다. 조건이 많이 들어가면 어렵다고요.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자, 어찌됐든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이 될 거죠.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제 뭐 똑같은 구조니까. 그리고 이제 작성하면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저 조건 세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 줘야겠죠. 이게 절차입니다, 절차. 자, 그러면 이 처음에 이꼴 1차 값 상대 참조 80 이상, 콤마 2차 값 가져와서 상대 참조 80 이상, 콤마 3차 값 가져와서 80 이상, 80 이상. 그러면 자, 그다음 절차가 뭡니까? 두 개 이상의 조건은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 안 됐으니까 이건 판단을 하나라는 표현 때문에 무슨 조건? 세 개가 OR 조건이다. OR 조건은 무슨 함수 처리해야 된다고요? OR 함수를 처리한다. 그러면 OR. 아? 여기까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단계라고. AND. 그러면 맞다 틀리다라고 대답하겠죠. 뭐 조건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합격, 그렇죠 불합격. 이 상황이 맞는 true일 때 합격, false일 때 불합격. 이 상황이 맞는 함수가 if 함수이다. if. 그러면 if. 자, 잠깐만요 이제.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뭐 비교 연산자 이런 일이다 이런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그런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서 true false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or 함수나 and 함수를 쓰면 결과값이 뭘로 나오죠? true false 나오죠. 그러면 if 입장에서 봤을 때 if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마법사 하실 때 제가 그랬죠. 입력란에 어떻게 작성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뭐가 true false가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 or라는 함수의 결과값이 true false가 나오고 있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or 함수는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작성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응? true false만 나오게끔 하면 되니까. 콤마 만족한다면 합격이 true, value if true, 합격 문자 표시.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문자 표시. 어, 세 개의 인수 작업이 끝났죠? if 함수의 값도. and. 이 조건이 문제입니다. 항상 조건이. 자, 그래서 3번 갑니다. 이제 요걸 또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AND 조건일 수도 있고 OR 조건일 수도 있고 그럼 AND 함수나 OR 함수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그다음 또 이제 수준이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 어렵습니다. 기본 틀만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또 복습할 겁니다. 지금 하셨던 이 조건의 내용은 다시 복습할 겁니다. 오늘 중으로. 그래서 오늘 중에 여러 개의 조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자, 자, 3번 표 3, 문제 3번. 표 3에서 근무, 데이터 확인. 근무나.
출근, 데이트하기. 이 80점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점 이상이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 결과에 표시하시오. if and or 함수 사용. 자,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자, 일단 함수명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형태 자체는 함수의 형태. 자, 그러면 함수명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조건 적어도 하나를 만족한다. true. 값을 표시한다. or 함수.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true 표시해준다. 된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폴시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내용에 조건이 몇 개 보입니까? 응? 아니, 조건 해석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세 개 보이세요? 응? 그러면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은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근무 80과 근무 출근 80 이상 사이에는 AND입니까? OR입니까? 응? AND입니까? OR입니까? 문제에 뭐뭐 나라는 표현이 있었나요? 근무나 출근, 예? 보이세요? 그러면 의미가 뭡니까? OR 조건이라는 의미죠. 어?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 출근 80 이상과 외국어 90 사이에는 문맥에 보면 뭐뭐이면서라는 표현 보이세요? 네? 뭐뭐이면서. 아,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이 둘 사이에는 뭐? 엔드 조건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엔드 처리, 오아 처리를 하셔야 되는. 자, 엔드 오아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 자, 저걸 처리하라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연산자 개념이었다면, 이건 동급입니다. 같은 수준의, 같은 종류의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놓으면 뭡니까? 오화가 왼쪽이 먼저 처리되고, 오화가 처리되고, 그 다음 엔드가 처리되고. 그러면 이 순서가 오화 처리, 그 다음 엔드 처리가 맞다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드가 먼저 처리될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엔드를 먼저 처리해야 될 경우라면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엔드부터 먼저 처리할 거예요. 가로 안이 항상 우선순위가 제일 빠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해서 이런 엔드 오아가 같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엔드 오아 결합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이 결합 조건에 어느 쪽을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이냐, 처리해야 될 것이냐, 조건 처리해야 될 것이냐의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건지 말이 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이건 교재에 있는 문제 내용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 내용을 해석합니다. 해석을 하셔야만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부터 먼저 딱 읽어보시면 혹시 여기 오화부터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세요? 네? 그런 느낌이 드신다. 그러면 제일 좋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건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맥에 보면 딱 그게 딱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인다. 죄송합니다. 저 시험 준비에 제일 싫어하는 얘기 에고서 가세요 그러거든요. 에고서요. 뭐. 그 방법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이거. 딱 보고 그냥 느끼는 게 맞거든요. 그 이상 뭐 설명드릴 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경우의 수를 그냥 에고서 시험장에 가고, 왜냐면, 별로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이렇게 어려운 구조, 엔드와 결합 구조라 그러는데 이런 구조는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정 안 되시면 애우세요라고 밖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자, 여기까지 파악되셨으면 이제 나머지 문제 내용 보죠. 자, 그러면 이런 AND와 결합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예? 해외 근무라고 표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if 함수를 쓰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건 한쪽만 하면 나머지 한쪽은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나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if 함수가 여기 올라야 되겠죠. 여기는 OR 조건 처리는 OR 함수를 처리하시면 되고 AND 조건 AND 함수를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순수는 뭐 가르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생각 그대로.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분명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근데 이 정도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걸 근무 80 이상. 엄마. 출관 상대 참조 80 이상. B1호 상대 참조, C1호 상대 참조 외국어 점수 가져와서 참조가 안 되네요. 이미의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B, D1호 셀이면 수도. 해서 상대 참조 90 이상. 자, 세 개의 조건이네요. 그러면 요 사이에 뭐 요거 여기는 O와 여기는 O와 여기는 AND. 그래서 판단해 보건데 O화가 먼저 처리된다. 그러면 O화 처리, O화 함수를 처리한다. O화 조건 처리, O화 함수를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O화 함수로 처리하셨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큰 O화 조건 한 개와 작은 조건 한 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큰 O화 조건 한 개와 작은 조건 처음 설명드렸는데 왜 안 보시죠? 뭐 하고 계세요? 응?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뭐 하는지 물증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10년 이상 수업을 했잖아요. 열심히 수업하는지 안 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안 합니다, 그냥. 심정 물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엔드 조건 두 사이 큰 오화 조건과 작은 조건 사이는 엔드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엔드 함수를 처리합니다. 제가 여러분 뭐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문제 끝나면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조건, 엔더와 결합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뭐 국내 근무. 요 상에 맞는 함수, if 함수죠. true, false, false, true일 때 해외 근무, false일 때 국내 근무. if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외 근무, 아니면 국내 근무. 세개 인수가 필요하니까. 물어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냥 수업 열심히 하세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몇 개 있죠? 두 개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금까지 조건 한 개고, 여기 오면서부터 조건 두 개 이상을 지금 처리를 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또 할 겁니다, 또. 자, 그 다음, if 함수의 이제 유형에 대해서, 자, 또 복잡한 유형이 하나 더 배우셔야 됩니다. 자, 표 1로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집에 가서 진짜 다시 한번 더 복습하세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끝. 자, 문제 읽겠습니다. 표 1의 총유과일수 확인하셨나요? 셀주소 확인. 사용일수 데이터도 확인하시고, 뺀 일수가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출, 8일 미만 4 이상이면 휴가 권장, 4일 미만이면 공백, 비고에 표시하시오. if, count,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예요. 자, 저 함수들에 대해서는 뭐 모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진 함수들이죠. 잘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제 화면 참고하시고,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문제를 진행하려면. 그 전에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회사들마다 개인에게 주어진 1년치 휴가 일수는 사실 좀 다르거든요. 차이가 원래 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일단 그런 의문점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회사는 그냥 일괄적으로 16일을 주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고 어느 시점 기준점에서 뭐 오늘 날짜 기준 15일 사용하고 며칠 사용하지 그러면 과거에는 뭐 휴가가 남으면 돈으로 환산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돈으로 환산해주면 난리 납니다. 그냥 휴가를 다 쓰라고 이제 회사에서 독촉을 보통 합니다. 휴가 남아있는 휴가 써서. 과거에는 그 남으면 제가 돈으로 환산해줬거든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내용을 판단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마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아마 빼야 되겠죠.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처리가. 그 남아있는 일수가 8 이상인지, 뭐 8 미만, 4 이상인지, 아니면 3 미만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내용은 이렇죠. 응? 자,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문제 내용은 이렇잖아요, 지금. 문제 내용은. 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럼 오케이. 다 이제 판단할 만큼 했죠. 그럼 이제 수식 작업을 하러 가죠. 수식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치우기 아래쪽을 한번 사용하셔야 되며 상대질 때만 고민합니다. 여기까지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이제? 자, 그러면 적죠. 작성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총 휴가일수.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주소 형태 변경은 F4번키까지 조정한다. 앞에서 이거 비슷한 거 한 것 같은데요. 자, 마이너스 사용일수. 자,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인의 사용일수니까 상대가 주소가 달라야 되겠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이래 놓고 이제 판단을 하죠. 아, 너 8 이상이냐고. 물어봐 줘야죠. 오케이. 물어봐 주죠.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8 이상이냐고 물어봐 줘야죠. 8 이상입니까? 물어봐 줘야죠. 여기까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네?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true일 때 휴가 독촉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구조상 뭡니까? 무슨 함수가 도입돼야 되겠습니까? if 함수가 도입돼야 되는 건 형태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일단은. 자, if 가로 열고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의 형태가 true, false 나타내고 true일 때 값표시, false일 때 값표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콤마 만족한다면 일단 휴가 독촉. 자, 문자 표시.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 콤마.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사실은 표시해야 될 값이 휴가 독촉, 그 다음 한 개만 더 있자. 두 개라면 그냥 이걸로 끝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표시해야 될 문자가 몇 개가 더 남아있죠. 두 개가 더 남아있죠. 그 전체가 총 세 개라는 겁니다. if 함수 하나를 한 번을 적으면 두 개의 경우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 세 개의 경우를 지금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일단 그냥 따라오세요. 만족하지 않는 세 번째 인수 자리에다가 if 함수를 한 번 더 작성합니다. if 가로 열고 다시 물어봅니다. 총 휴가 일수가 절대 참조 이원 빼기 사용 일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따라오세요. 4 이상이냐고 물어봅니다. 4 이상이냐고 물어봅니다. 왜? 또 질문할 수도 있죠. 문제에서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냥 적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적으세요. 이면 자, if 함수잖아요. 휴가 권장. 콤마 그렇지 않으면 자, 앞에 보세요. if 하나를 적으면 몇 개의 값을 처리해 줄 수 있다. 경우를 처리해 줄다고요? 두 개를 처리해 줄 수 있죠. 경우 수를 처리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공백 이라 했나요? 공백 문자 스페이스 이시고. 그다음 여기까지 공백까지 처리되셨나요? 자, 그다음 이야기 할게요. 커스 기준. 커스 기준, 현재 커스 기준 가장 가까이 있는 함수는 뭐죠? 요 if 함수죠.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가로 닫아주시고 물론 엑셀이 색깔로 가로를 구분해 줍니다. 색깔로. 자, 그 다음 이 커스 기준 또 가까이 있는 함수가 요 if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이 녀석을 세 번째 인수로 바라봅니다. 그럼 일단 어찌됐든 형태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바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그럼 대충 계산 암산해 보더라도 맞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런 구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앞에 보고 설명 들으세요. 두 가지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할 겁니다. 자, 일단 방금 작성한 식에서 가장 먼저 계산이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응? 방금 계산하신 식에서 가장 먼저 계산이 되는 부분. 이거죠. 가로 안을 항상 먼저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로 안에 있는 입함수를 먼저 계산하겠죠, 구조적으로. 그럼 저 녀석이 계산되고 나면 어떤 값이 제자리에 남아있습니까? 네? 저 자리에 어떤 값이 남아있냐고요. 항상 휴가 근장 값이 남아있어요. 항상 공백이 남아있어요. 그건 아니죠. 경우에 따라 휴가 근장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공백 문자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두 개 중에 한 개가. 그러면 저 두 개 중에 한 개 값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딱 휴가 근장이라 그러면 그냥 쌍따비 묶고 처리하고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딱 공백이면 쌍따비 처리하고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저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if 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if 입장에서 세 번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if 함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구조적으로. 그래서 중첩 함수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인수 자리에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구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모양새가 이렇게 나온 거지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 아까 4 이상이라는 부분. 왜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작성하냐고요? 엑셀의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연속해서 작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자기 자신, 현재 자신보다 현재 자기 단계, 이전 단계, 여기죠. 이 녀석 입장에서 이전 단계 여기입니다. 다음, 이전 단계면 여기 8 이상이 이전 단계고, 다음이 어디죠? 8 이상이니까 그 다음은 8 미만부터입니다. 8 미만부터 자기 자신까지라고, 현재까지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로. 그러니까 엑셀은 비교 연산자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생겨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개까지 if를 세 개의 결과를 나타낼 때 if 함수를 두 번 쓴 경우 최의 경우 이런 적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개를 표시하기 위해 네 개의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세 번 쓰는 경우도 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배우시면 세 개, 네 개 처리하는 건 세 개의 경우를 처리하는 걸 배웠다면 네 개, 다섯 개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저장 단축키 컨트롤 S 잠깐 쉬었다가 9시 10분부터 지날게요.